안녕하세요. 정원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기술이 발전해가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면서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에까지 이 줄기세포 치료가 도입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면 물론이고 임플란트 치료 시에 그 치유 시간을 앞당기면서 통증이 적고 또 비교적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는 물론이고 줄기세포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치의학 전문의 심성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청객 여러분들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플란트를 망설이셨던 분들, 그거 참 아프고 오래 걸린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오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261국에 2300번에서 2303번까지입니다. 2261-2300에서 2303번까지 넉대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사고로 이를 망가져서 뽑게 됐다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겨서 뽑게 됐다거나 이렇게 이가 없어졌을 때 그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임플란트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치료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임플란트란 그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인공 구조물, 금속 구조물을 식립을 하고요. 그 식립하고 나면 뼈와 그 금속 구조물 사이에는 이제 결합이 일어납니다. 결합이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상부 구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공 치아의 그 모양과 기능을 복구하는 인공 치아 수식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뼈에다 구멍을 뚫고 뿌리에 해당되는 구조물을 심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는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상부 구조물을 연결해서 치아를 이렇게 씌우면 옆에 치아에다 상처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 치아와 흡사한 모양과 기능을 복구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빠져도 잇몸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잇몸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인공 구조물을 넣고 그게 잇몸과 잘 붙으면 그 위에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치아를 이제 올린다. 만들어서 연결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술적인 치료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프면 어떡하나 막 피 많이 나고 그러면 겁나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먼저 되거든요. 자,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먼저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될까요? 그 성공적인 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크게 이제 3단계의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 항상 그 시작이 절반이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그 사람 몸의 입체적인 그 모양과 그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해가지고 잇몸과 잇몸뼈의 상태를 입체 정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분석이 잘 되고 나면 잘된 분석을 기반으로 수술을 잘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임플란트를 안전하고 정교하게 심는 이제 수술 과정이 이제 동반돼야 될 텐데 그때는 좋은 장비와 그다음 최신의 그 수술 기법, 줄기세포 유도술이 요즘 가장 이제 각광받고 최신의 그 의학 그 업적입니다. 유도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잘 되고 나서 수술만 잘 됐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최종적인 목표는 평생 이제 잘 씹을 수 있는, 그다음에 예쁜 치아를 얻기 위함이니까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이 이제 잘 되고 난 거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고 완전한 그 보철을 완성하는 그런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게 유행이라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마음 놓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수술도 정교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합까지 잘 살펴야 된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사람 몸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술도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적인 분석보다는 입체적인 분석, 그다음에 이제 뼈에다가 그 금속 구조물을 심는 거기 때문에 뼈가 얼마나 단단하는가, 골밀도라고 합니다. 골밀도에 대한 분석
분석도 고려되어진 수술이 필요한데요. 네. 이를 위한 장비로서 이제 필수적인 것이 CT 장비입니다. 요즘은 CT 장비가 소형화되어 가지고 큰 통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치과에서도 충분히 이제 체득을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 외에도 뭐 얼굴 사진이라든지 치아 안에 이제 치아들의 사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강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입안의 사진을 체득하는 장비. 그다음에 꼭 CT라는 그 입체적인 그 분석도 중요하지만 세계 지도처럼 펼쳐놓고 한 그림으로 보는 그런 분석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장비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CT를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 담아본 네. 그림입니다. 보통 CT라 그러면 큰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네. 큰 통에 들어가는 그런 걸 거 상상할 봤어요.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디지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소형화되어서 저렇게 서서 체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CT가 이게 체득이 되면 지금 보여지는 장비처럼 저게 이제 실제로 이게 분석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모델화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입체적인 거를 보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단면을 또 잘라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네. 골 밀도, 그러니까 뼈의 단단함, 그다음에 뼈의 모양, 기울기, 각도,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정교하게 측정을 하고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네,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네. 이제 뼈에다가 인공 이제 뼈 네. 기둥을 세우는 네, 거니까요. 네, 금속 뼈의 구조물을. 밀도까지 네. 이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최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텐데요. 네. 이 수술에 있어서는 또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그 수술에 있어서 측면할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그 숙련도, 실력입니다. 네네.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 의사가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최신의 그 수술 기법이 동반되지 않거나 좋은 장비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또 허사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이제 아까 잠시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가장 각광받는 그 수술 기법은 네. PRF라는 그 물질을 그 우리 혈액에서 추출을 해서 네. 줄기세포를 유도하는 그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 수술 기법을 동반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그 장비 측면에서는 일단은 마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통 마취 장비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한 그 수술을 임하는 게 조금 이게 효과적입니다. 네. 그 외에도 뼈에 관련된 수술이기 때문에 피주 서저리라는 뼈 관련 수술 장비를 이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서 보고 그다음에 PRF 행성 원심 분리기는 이제 그 줄기세포 유도수를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이런 네. 기기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 보다 좋은 그다음에 안전한 수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그 줄기세포 유도에서 상처 치유를 돕고 회복 기간을 네. 앞당기는 치료법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도 그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네. 잠시 보여드린 그 PRF 치료라는 네, 겁니다.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임플란트 그러면은 막 좀 겁나고 아프다는 생각 먼저 네. 드는데 무통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레이저, 네. 물방울 레이저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그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기존의 방법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레이저 장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뼈를 뚫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칼과 드릴만으로 수술하는 거에 비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것들을 몇 가지 간추려 봤는데요. 일단 수술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이저 절개가 칼처럼 빠르진 않아요. 느리게 네. 되고 뼈를 뚫을 때도 레이저로 사용하게 되면 좀 느리게 뚫리는데 출혈이 일단 거의 없어지고 출혈이 없다 보니까 수술 행위 자체가 상당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한다면 산에다 터널을 뚫는데 뭐 물이 쏟아지고 하면 그거 막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네. 어떤 장비를 이용했더니 뭐 지하수를 다 막아낼 수 있더라 이러면 이제 쉽게 느리지만 쉽게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수술이 조금 편안해지고요. 네. 출혈이 안 되면 붓는 증상,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환자들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 치유력을 증폭시키는, 회복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흔히 이제 우리 리프팅이라 그러죠. 주름 개선하고 피부 재생할 때 레이저를 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빛 에너지가 세포의 재생을 조금 이제 촉진하는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니까 회복 시기도 빠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아주 큰 특징이 염증 세포를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뭐 그 기술이 손이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세포를 선별적으로 잘라내지는 못하는데 레이저는 그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염증 세포가 좀 약한 세포라서 에너지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염증 세포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수술하면서 상당히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움을 많이 받죠. 네, 보다 네. 정확해졌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듣기로 수술 시에 출혈이 많이 발생하면 염증이 또 할 수 있다. 그런 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출혈이 적어지니까 염증도 발생할 그렇죠. 예, 사후 확률이 염증도 줄어들고 네. 통증도 이렇게 많이 붓게 되면 압력이 차서 통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줄어들고 또 이제 일단은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붓는 증상이 없으면 기분이 좋아서라도 그렇죠. 잘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런 효과죠. 치과 치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부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네. 창피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많이 말씀이세요. 네. 자, 이게 레이저라는 첨단 기법을 이용한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였고 이제 그 PR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F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원리로 우리 치유 회복을 돕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PRF라는 약자는 플레이틀릿 리치 피브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소판 풍부 그 피브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피 안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채취를 해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피부에 나면 거기에 피딱지가 않고 피딱지 밑에서 새로운 피부가 소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피 안에는 세포를 재생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세포를 재생시키는 세포를 우리는 이제 스템셀이라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피부에 가서는 피부로, 뼈에 가서는 뼈로 이제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인데요. 네. 그 줄기세포는 아주 이제 소수로만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를 불러올 수 있는 세포, 그러니까 불러오는 신호를 방출하는 세포가 피 안에는 약 6%가 들어가 있고 그 세포가 혈소판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그 재생의학이라고 하는데 각광받는 이제 분야가 혈소판 풍부 혈장 또는 혈소판 풍부 피부린을 만들어서 수술 부위에다가 옮겨 심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다니는 피 안에 있는 혈소판보다 많은 혈소판이 이게 농축이 되니까 거기서 많은 신호가 방출이 되겠죠. 네. 많은 신호가 방출되면 또 많은 줄기세포가 와가지고 세포를 이게 빨리 또 완성도 있게끔 재생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네. 혈소판이 많으면 신호가 많이 방출되고 줄기세포가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빠른 그 시그널에 의해서 빠른 그 뼈의 재생이나 피부의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도면으로 네. 표현한 겁니다. 갑자기 막 내 몸이 이렇게 네. 신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특별한 무슨 화학 물질 밖에서 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네. 피 안에 그런 있는 게 다 성분을 있다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근데 네. 그